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한동안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고 그리고 유한하게 생을 마감해야 한다는 사실에 사춘기적 논리 탐구에 몰입한 적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이지만 왜 우리의 삶은 유한한가였는데 철학에 빠져보아도 쉽게 답은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노선배가 그저 살아봐야 알 것이고 아마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 알게 되면 그마저 다행일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살고 죽는지 모르고 생을 마감한다는 슬프고도 역설적인 말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제서야 왜 우리들이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데 가끔 죽음을 생각하면 영원히 사라질 나의 존재에 대해 두렵고 슬프기도 하지만 나의 삶 속에 가족을 통해 기억하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많은 훈계와 온정으로 주셨던 사랑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고 나 또한 나의 아들들에게 마찬가지로 그런 아버지로 기억되길 바라기에 결국 우리 모두는 내 삶의 흔적을 남기면서 그 영향을 받은 이들에게 대를 이어 기억되어질 것이란 희망,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아닐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은 너무 힘이 들지만 어두움 속에서 빛은 더 밝게 비추이듯이 편견과 고정관념 그리고 상식이라는 다수의 불합리들을 뚫고 보석처럼 빛나는 길을 누군가 그 길을 가고 있다면 거기에는 항상 저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5월에 개봉한 한국 영화 파이프라인입니다. 뛰어난 실력으로 송유관 기름 절도업계 최고의 파이프 천공 기술자 핀도리는 수천억 원의 기름을 빼돌리기 위해 거대한 판을 짠 대기업 후계자 건우의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받고 위험천만한 기름 절도 작전에 합류합니다. 프로 용접공 접세, 땅속을 장기판처럼 꿰고 있는 나과장, 괴력의 인간 굴착기 큰삽, 그리고 감시 임무를 하는 여직원 카운터까지 저마다 다른 목적을 가진 이들이 서로를 속고 속이면서 계획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인생 역전을 꿈꾸는 6명의 도육꾼들의 막장 팀플레이가 시작됩니다. 먼저 가수 헤이지가 부르는 비도 오고 그래서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랬던 거지 별 의미 없지. 오늘은 오랜만에 네 생각을 하는 날이야. 일부러 난 너와 내가 담겨있는 노래를 찾아. 오늘은 슬프거나 우울해도 괜찮은 맘이야. 어차피 밤이 다 지나가면은 별 수도 없이 난 또 한동안은 널 잊고 살 테니까 내 가슴 속에만 품고 살아갈 테니까.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랬던 거지 별 의미 없지. 우산 속에 숨어서 네 집을 지나쳐 그날의 감정을 다시 느껴보고 봐서
깨우면 그때로 난 돌아가. 차라리 난 이 비가 그치지 않았음에 내 기억 속에 살 수 있겠나. 널 아프게 했던 못난 놈이니까 널 다시 품에 안을 자격도 없으니까.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났어.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랬던 거지. 별 의미 없지. 우산 속에 숨어서 네 집을 지나쳐. 그날의 감정을 다시 느껴보고 봐서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을 너무 빨리 쓴 것 같아. 거기까지인 것 같아. 이 비가 그칠 때 각자 있던 곳에서 다시 살아가야만 해.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났어. 생각이 났어.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랬던 거지. 별 의미 없지. 우산 속에 숨어서 네 집을 지나쳐. 집을 지나쳐. 그날의 감정을 다시 느껴보고 봐서. 우리나라 전국의 땅속을 관통하는 송유관의 길이는 12,000km로 산유국에서 들여온 원유를 공장에서 정유하여 매일 송유관을 통해 주요 도시들로 이송되고 있는데, 이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기름을 빼내는 도유범들, 속칭 두더지들이 존재한다는 자막과 함께 영화가 시작됩니다. 송유관 매설지역 인근 비닐하우스로 중국집 배달 오토바이가 도착하자 송유관 도굴 작업 중인 빨대 일행은 핀돌이란 파이프 타공 기술자를 반갑게 맞이하지만 웬일인지 타공 중에 유증기의 화재로 인해 일행은 혼비백산 도망을 치고 큰 폭발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는 가짜 핀돌이인 접세가 일으킨 대형 사고였습니다. 경찰들의 조사가 시작되고 과거 진흥팀에서 도둑꾼들을 검거했었던 조만식 경사는 25mm 드릴을 쓰는 자는 강세돌 일명 핀돌이밖에 없다며 동료와 함께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각 실제 핀돌이는 고급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드라이브를 즐기고 있었는데, 가짜 핀돌이에게 당했던 빨대가 중간 브로커 똥장군을 찾아와 당장 핀돌이를 데려오라고 협박합니다. 연락을 받은 핀돌이는 양복을 쫙 빼입고 빨대의 송유관 도유 땅굴에 도착해 1mm만 남겨놓는 기막힌 솜씨로 작업에 성공하여 2억 원의 사례비를 받습니다. 그러자 빨대가 이번에 진짜 큰 스폰서를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며 제안을 합니다. 가수 이승훈이 부릅니다. 비 오는 거리. 비 오는 거리를 걸었어. 너와 걷던 그 길을 눈에 어리는 지난 얘기는 추억일까. 그날도 비가 내렸어. 나를 떠나가던 날 내리는 비에 너의 마음도 울고 있다면 다시 내가 돌아와줘. 기다리는 나에게로 그 언젠가 늦은 듯 뛰어와 미소 짓던 모습으로 사랑한 건 너뿐이야.
꿈을 꾼 건 아니었어. 너만이 차가운 이비를 멈출 수 있는 걸. 그날도 비가 내렸어. 나를 떠나가던 날 내리는 비에 너의 마음도 울고 있다면 다시 내게 돌아와줘. 기다리는 나에게로. 그 언젠가 늦은 듯 뛰어와 미소 짓던 모습으로. 사랑한 건 너뿐이야. 꿈을 꾼 건 아니었어. 너만이 차가운 이비를 멈출 수 있어. 사랑한 건 너뿐이야. 꿈을 꾼 건 아니었어. 너만이 차가운 이비를 멈출 수 있는 걸. 너만이 차가운 이비를 멈출 수 있는 걸. 너만이 차가운 이비를 멈출 수 있는 걸. 핀도리는 정유업계의 젊은 재벌 2세인 건우를 만나는데, 건우는 호남 라인과 부산 라인이 갈라지는 곳에 송유관에 2인치, 즉 50mm 2개의 구멍을 뚫어 근처에 철거 예정인 공장 물탱크로 가는 파이프라인에 한 달 안에 연결해주는 조건으로 선금 5억, 잔금 5억, 10억에 작업하기로 계약합니다. 핀도리가 작업 총괄팀장으로 프로 용접공 접세, 전직 건설과 공무원 나과장, 괴력의 인간 굴착기 큰삽, 그리고 감시 담당 여직원 카운터까지 합세해 작업을 시작합니다. 송유관 작업 현장과 약 50m 지점에 있는 모텔을 거점으로 하여 작업이 끝날 때까지 누구도 외출해서는 안 되는 통제하에 지하에서 굴을 파기 시작하는데, 작업장은 처음부터 티격태격 싸움박질을 합니다. 한편 정유사 사장 건우는 2천억 원의 자금을 동원해 인천에 저유조를 가득 채워 사재기 해놓으라고 비서에게 지시합니다. 작업 땅굴 속에서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싸움만 하는데, 접세가 가짜 핀도리 행세를 하고 다닌 것이 들통이 나고, 설상가상 땅굴의 지반이 약한 곳과 암석이 나타나며 작업에 난항을 겪게 되자 할 수 없이 햄머드릴을 사용하게 되어 소음 차단을 위해 노래방 기계를 크게 틀어놓고 접세가 노래를 불러댑니다. 이때 주변을 탐문 감시하던 조경사의 동료가 모텔을 찾아와 위기를 맞자 하수도 공사라고 둘러대 모면하는데, 순간 땅굴 입구를 가렸던 대형 에어컨을 떨어뜨린 충격 때문에 터널의 약한 지반이 무너져 큰삽과 여직원 카운터가 갇히고 맙니다. 핀도리는 작업을 포기하려고 하지만 나과장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땅굴 속으로 들어가 무너진 흙을 파내며 그들을 구해냅니다. 가수 보보, 강성현이 부릅니다. 이별에게.
알게 될 테니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끝내 마음이 떠난 사람 앞에 그래요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되나 봐요. 이렇게 나를 또 버리잖아요. 내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맘 든다면 그런 생각 버려도 괜찮아요. 눈물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겠죠. 그걸로 내 맘 달래볼게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이미 찾아온 슬픈 이별 앞에 그래요 아프면 아픈 대로 살아가겠죠. 사랑한 만큼 멀어져 줄게요. 내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맘 든다면 그런 생각 버려도 괜찮아요. 눈물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겠죠. 그걸로 내 맘 달래볼게요. 그대 곁에 한동안 내가 있었다는 게 좋은 추억이 되길 바랄게요. 부디 나란 사람은 이제 그대 삶에서 그저 덤으로 얻은 거라고. 그 시각 폭발사고 인근을 탐문 추적하던 조경사는 공장 창고에서 얼마 전 빨대 일행이 작업했던 현장을 발견하고 진흥 수사팀장의 칭찬을 받자 두더지는 절대 한 개의 굴만 파지 않는다며 주변에 분명 작업 땅굴이 더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한바탕 난리를 치른 후 서로 본명을 주고받으며 도시락을 먹는데 여직원 카운터가 맛있는 라면을 큰 냄비에 끓여주며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그날 밤 접세가 돈가방을 들고 모텔을 탈출하려다가 경보가 울려 붙잡히는 일이 발생하는데 핀돌이는 여직원 카운터가 비밀리에 CCTV로 감시하며 모든 상황을 사장 건우에게 보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건우가 나타나 열흘 안에 끝내라고 다그치고 탈출하려던 접세를 두들겨 패는데 무엇이든지 살려주면 하겠다는 접세에게 땅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나에게 보고하라며 핸드폰을 건넵니다. 그리고 건우는 200억 원을 손해보며 1억 4천만 리터를 유조차가 저유조를 채우는 모습을 지켜보며 판돈 다 걸었다며 이제 거의 다 왔다고 합니다. 땅굴을 파고 있던 지상에서는 조경사와 경찰 일행들이 금속 탐지기를 가지고 탐색을 하는데
카운터가 CCTV를 보고 경보를 울리자 금속 공구들을 들고 뛰쳐나오고 그 와중에 새어나온 가스에 핀도리가 기절하며 다치게 됩니다. 팀원들이 가스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해낸 후 한참 고민하던 나 과장이 자기 아내가 오늘 수술을 받는다며 아무것도 못해줬기에 병원에 가서 마지막으로 남편 노릇 좀 하게 해달라며 애절하게 부탁합니다. 가수 휘성이 부릅니다. 레인드롭. 소나기가 내려온다 내 머리 위로 갑자기 말도 없이 젖어버리겠네. 추억이 흘러내린다 나의 눈물도 흐른다 바보처럼 집에 가는 길 아직도 멀기만 한데 우산도 없이 감기가 올 것만 같아. 이 길이 네가 있는 그곳으로 가는 거라면 젖어도 좋은데. Oh raindrop, oh raindrop 사랑이 참 야속하구나. Oh raindrop, oh raindrop 사랑은 저 빗방울처럼 나를 차갑게 적셔버리고 다시 그때처럼 아프게 하는 감기 같은 걸까요. 아주 오래전 쓴 이별을 얘기하고 뒤돌아 떠나버린 너와 함께 예전처럼 이 빗속을 다시 걸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Oh raindrop, oh raindrop 사랑이 참 야속하구나. Oh raindrop, oh raindrop 사랑은 저 빗방울처럼 나를 차갑게 적셔버리고 다시 그때처럼 아프게 하는 감기 같은 걸까요. 쉽게 내쳐버린 말 야속했던 얘기로 시린 상처 가득한 내 가슴이지만 혹시나 내가 있다면 미안해 내가 있다면 젖은 발로 달려가고만 싶어. Oh raindrop, oh raindrop 사랑이 참 바보 같구나. Oh raindrop, oh raindrop 사랑은 저 빗방울처럼 나를 차갑게 적셔버리고 다시 그때처럼 아프게 하는 감기 같은 걸까요. 그런 못된 감기 같은 걸까요. 내 사랑은 아직도 널 그려요. 핀도리는 나 과장을 도와 병원에 가기 위해 지하에서 하수도로 빠져나가는데 감시하던 카운터는 한숨을 내쉬며 묵인합니다. 하지만 이미 나 과장이 하나는 사망해 장례만 치른 후 돌아오는데 첩자인 접세가 스폰서 건우에게 문자를 보내 발각되고 맙니다. 건우와 빨대 일행에게 붙잡혀 린치를 당하고 계약대로 이행하라며 여직원 카운터도 함께 모든 작업이 끝날 때까지 땅굴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암환자인 나 과장이 작업 중 쓰러지자
병원으로 데리고 가려다 이를 막는 빨대 일행과 한바탕 격투가 벌어지자 건우가 엽총을 쏘며 협박하는데 이를 막던 나과장이 총알을 맞고 그만 사망을 하고 큰삽도 어깨에 총상을 입습니다. 마침 모텔 밖에 있던 조경사가 총성을 듣고는 현관 유리문을 깨고 쳐들어가자 경보가 울리고 모든 일행들은 모텔을 빠져나갑니다. 큰삽의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향하던 차에서 여직원 카운터를 통해 정유회사 사장 건우가 유전 사기와 횡령 그리고 사채를 갚기 위해 살인까지 하며 막장으로 치닫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작업을 꼭 성공해야 하는 건우가 연락이 와 새 판을 짜자고 하자 핀돌이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 협상을 하는데 물탱크에 기름을 이틀 안에 채워줄 테니 50억을 내라고 합니다. 사실 사망한 나과장이 하수도로 병원을 갈 때 옛날 미군들이 사용하던 공동구에서 송유관과 공작물 탱크로 향한 배관이 모두 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가수 신예영이 부릅니다. 왜 우리 헤어져야 해. 이런 말 하기까지가 참 어려워서 그대를 보낼 준비가 되질 않아서 아프고 또 아파서 이젠 무뎌진 걸까. 나의 욕심인가 봐. 선한 말을 하는 게 너무 미안했어. 그토록 바라고 또 바랬던 서로를 볼 수 없을까봐 그랬나봐. 내가 헤어지고 나서야 궁금해진 말. 우리 왜 헤어져야 해.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한 번 더 내게 기회를 준다면 내가 더 노력할게. 네가 싫어하던 행동도 다신 하지 않을게. 돌아와 나를 꼭 안아줘. 마음이 변한 거라면 솔직했음 해. 내가 좀 구차해지면 다 잊혀질까. 널 다시 외면하고 지낼 수 있을까. 원래 없었던 것처럼 나 정말 나는 헤어지기 싫어. 네가 너무 보고파. 네가 자꾸 생각나. 내게 돌아와줘. 그때 널 붙잡지 못했던 나를 용서한다면 돌아와 나를 꼭 안아줘. 많이 사랑하나봐. 비참해진 나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널 다시 만날 수 있게 되면 너무 밉다고 그냥 내게 안겨서 왜 이제서야 돌아왔냐고 울고불고 소리칠 텐데. 나는 헤어지기 싫어.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혼자 두고 가지 말라고. 네 손을 붙잡아도 끝을 혼자 정해버리고 왜 날 두고 떠나가. 다시
첩자로 심어놓은 접새가 미군 공동구에서 작업하는 곳에 원격 카메라를 설치해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던 건우는 핀돌이가 작업을 시작하자 불법 기름 구매업자들을 모아 선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경찰 조경사의 추적과 빨대 일행의 감시 속에 계획대로 작업을 진행하는데 심한 부상을 당한 핀돌이는 대신 접새에게 파이프의 구멍을 뚫게 합니다. 드디어 송유관과 공장 수도배관이 연결되어 탱크가 차오르기 시작하자 유조차들이 몰려들고 그때 밸브를 열던 접새의 스파이 행위가 들통나고 카메라를 보는 건우에게 핀돌이는 당장 50억 현금 가방을 가져오라며 밸브를 잠가버립니다. 할 수 없이 현장을 찾아온 건우는 밸브 상태를 확인하고 50억을 주겠다며 핀돌이를 유인하여 하수구에서 권총으로 옆구리를 쏘고 빨대 일행과 조경사 일행까지 출동하지만 현장은 서로 한바탕 난리가 납니다. 결국 조경사와 핀돌이 일행은 모두 붙잡히고 건우는 자랑스럽게 더 큰 계획을 말하는데 사실은 물탱크에 기름을 채운 후 불법업자들에게 기름을 파는 척하며 기름탱크에 폭탄을 터뜨려 그 불똥이 날아 부근에 있는 일산의 대단히 저유조 시설인 탱크까지 옮겨붙어 대폭발을 일으켜서 기름값 폭등을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회사의 인천 저유조에 가득한 사재기한 기름으로 이익을 챙기려는 것이었고 또 폭탄이 설치된 공동구에 묶여있는 핀돌이 일행들이 기름 도둑질을 하다가 저지른 짓으로 덮어 씌우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가수 윤종신이 부릅니다. 단비. 늘 혼자인 게 익숙해지면 다 무뎌져만 가요. 지겹던 그리움들까지도 늘 외로워져 보면 잊어만 가요. 그 언제 사랑을 했는지 사랑을 할 수 있을런지 마른 나에게로 다가온 단비 같은 그대여 나를 더 젖어들게 줘요. 갈라진 내 가슴이 부르게 떠나가지 말아요. 그냥 단비에 갇히면 언젠가 다시 메마르잖아. 또 외로움 익숙해지려면 그리움부터 시작해야 해.
다시 메마르지 않아. 또 외로움 익숙해지려면 다시 그리움부터 시작해야 해. 공장 물탱크에는 점점 기름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폭탄 기폭 스위치를 들고 있는 건우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힘겹게 묶인 밧줄을 풀고 달아나는 핀돌이 일행은 폭탄이 터지지만 구사일생으로 하수도를 빠져나오고 건우가 이번에는 두 번째 기폭 스위치를 누르자 공장의 물탱크가 폭파되는데 놀랍게도 그 속에는 기름이 아닌 진짜 물벼락이 조유차들 위로 쏟아져 내립니다. 정유사 사장 건우의 계획을 눈치챈 핀돌이가 공동구의 공장으로 향하는 배관에 처음엔 약간의 기름을 보내 확인시킨 후 밸브를 잠그고 수도 배관을 연결시켜 공장 물탱크에는 진짜 물만이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화가 난 건우와 빨대 일행들이 몰려와 핀들이 일행과 한바탕 싸움이 일어나지만 격투 끝에 조경사와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건우와 빨대, 핀돌이 일행 모두가 체포되어 사건이 일단락됩니다. 3년 후 죗값을 치르고 나온 핀돌이 일행은 어떤 용접 공장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개업 화분을 들고 찾아온 경찰 조경사가 소리가 나는 공장 지하실로 내려가자 일행이 벽에 드릴질을 하고 있습니다. 놀란 조경사는 또 도둑질 작업을 하냐며 체포한다고 소리치자 하수도 공사라며 둘러대는 일행을 향해 큰사비 모두 비키라고 소리치고 곡괭이를 들고 벽을 향해 달려들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영화 파이프라인은 땅 아래 숨겨진 수천억의 기름을 훔쳐 인생 역전을 꿈꾸는 6명의 도육꾼들이 펼치는 막장 팀플레이어를 그린 범죄 오락 영화입니다. 실제 일어났던 고속도로 아래서 땅굴을 파고 기름을 훔치다 적발된 도육꾼들에 관한 뉴스를 보고 시나리오를 구성했다는 유하 감독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단순히 연장을 들고 버리는 이들의 범죄 행각이 기상천외하면서도 어딘가 코믹하게 느껴졌다면서 철저한 사전조사로 대사는 물론 캐릭터 설정, 영화의 배경까지 디테일하게 구현하며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거대한 지하 공간과 설비, 대규모 가스 폭발 등 완벽한 리얼리티를 살렸고 국내 영화에서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기름 절도라는 독특하고 흥미로운 소재와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 사고로 인해 거대한 인명피해로 이뤄질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범죄라는 경각심을 주기도 하면서 영화적인 스토리를 흥미롭게 이끌어 나갑니다. 다소 영화 속 욕설이나 뜬금없는 반전의 결말이 아쉬웠지만 오락영화로 가볍게 볼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한국 영화 파이프라인이었는데요.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서 출연한 배우들이 코믹한 춤을 추고 포즈들을 취하며 관객들이 가볍게 웃으며 떠날 수 있게 여운을 남겨주는데 이런 것이 바로 코믹 액션 영화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더위에 지친 요즘 조용히 눈을 감고 들으면 편안한 음악으로 가수 이소라의 노래 신청곡 보내드리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창밖엔 또 비가 와 이럴 땐 꼭 네가 떠올라 잠이 오지 않아 내 방에 이 침묵과 쓸쓸한 내 심장 소리가 미칠 것만 같아 So I turn on my radio 낯선 목소리가 들려오고 And on the radio 슬픈 그 사연이 너무 내 얘기 같아서 Hey DJ play me a song to make me smile 마음이 울적한 밤에 나 대신 웃어줄 그를 잊게 해줄 노래 Hey DJ play me a song to make me cry 가슴이 답답한 밤에 나 대신 울어줄 그를 잊게 해줄 노래 치열했던 나를 위로하는 너도마저 잠든 이밤 수백 번 나를 토해내는 그대 아파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기둥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의 때로는 패밀리야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함께임에도 외로움에 파묻혀질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때야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되는 그래 난 누군가에겐 봄 누군가에게는 겨울 누군가에게는 끝 누군가에게는 처음 난 누군가에겐 행복 누군가에겐 너 누군가에겐 자장가이자 때때로는 소음 함께 할게 그대의 탑승과 끝 어디든 함께임을 기억하기를 언제나 당신의 삶을 위로할 테니 모두 내게 가끔 기대어 쉬어가기를 비가 오네요. 오늘도 그녀는 창가에 멍하니 앉아서 하염없이 빗소리를 듣고 있을까요? 비만 오면 보고 싶어서 큰일입니다. 라고 사연 주셨는데요. 비가 오면 문득 떠오르는 이름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괜찮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누굴 생각하고 계십니까? 누구 얼굴이 떠오르나요? So I turn on my radio 낯선 목소리가 들려오고